안녕하세요. 불만창 기자들입니다. 드디어 썰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멤버십을 통해서 이미 썰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역시 확실히 썰 풀 때 반응이 다릅니다. 그 시작으로 저희가 지난해처럼 프롤로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구단별로 겨울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 그리고 앞으로 어떤 포지션을 원하는지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올 시즌 순위대로입니다. 자, 첫 번째 구단 당연히 우승팀 전북이겠죠? 전북의 올겨울 우선순위는 센터백입니다. 이제 김민혁이 FA로 풀리면서 떠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홍정호가 어느덧 33살이 되면서 즉시 전력감인 동시에 향후 전북 수비를 장기적으로 책임질 선수를 구하고 있는데요.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아시는 내용이지만 뭐 대구의 정태욱이라던가 뭐 김진혁 이런 선수에게 접근했지만 현재 버전으로는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장현수, 뭐 불투이스, 잭슨, 뭐 권한규, 황석호 많은 센터백들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거론된 선수 중 뭐 한 명을 어떻게든지 영입할 수도 있는 노릇이고 근데 지난 겨울과 같이 준척으로 눈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뭐 다른 구단도 비슷하겠지만 특히 전북은 거의 모든 선수를 리스트에 올려두고 저울질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간에 나오는 땡땡땡이 전북과 연결됐다고 해서 유일한 타깃은 아니라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넘버원 타깃은 올여름 영입을 시도했다 놓친 권경원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모두 남겨두는 지금 분위기입니다. 다시 말해 불투이스, 잭슨은 영입 대상에서 제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측면 보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윙어와 풀백. 한 번 협상을 했거나 FA 신분인 뭐 아마 이름을 들으면 무조건 알만한 그런 선수가 영입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국대급 대여도 좀 포함되어 있고요. 여기에 중앙에도 꽤 큰 금액을 들여 영입을 준비 중인 선수들도 있습니다. 예. 돌아가는 흐름을 봤을 때는 세대 교체를 위해서 20대 초중반 젊은 자원 위주로 영입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스쿼드 뎁스도 넓히기 위해서 뭐 이 선수가 전북으로 오나 싶은 선수도 좀 물망에 있고 실제 꽤 이적에 근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도 전북은 바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구단으로 가보겠습니다. 울산입니다. 아쉽게 우승을 놓치는 울산의 올겨울 핵심 외국인 스트라이커입니다. 뭐 다들 예상하셨겠지만 전북과 울산의 가장 결정적 차이 역시 스트라이커였거든요. 울산 올 시즌 주니어를 보내고 뭐 힌터지어 영입했는데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또 시즌 중반에는 아예 독일로 돌려보냈잖아요. 결국 이게 부메랑이 되면서 준우승에 머물게 됐는데 울산 이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칼을 갈고 있습니다. 일찌감치 스카우트 뭐 에이전트들을 외국으로 보냈고요. 다양한 선수들과 지금 연결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진짜 특급 스트라이커 이름 들으시면 뭐야 싶을 정도의 선수와 연결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 선수의 몸값이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은 게 팩트인데 이 사실만으로도 울산이 얼마만큼 특급 스트라이커 영입을 갈망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방송 전에 창 기자가 저한테 이름을 얘기해 줬는데 단번에 알았잖아요. 그리고 소속팀까지 딱 떠올랐어요. 그 정도의 선수입니다. 울산이 어쨌든 김지현이 군입대까지 확정되면서 전방에 지금 오세훈 한 명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최전방 보강이 지금 선택이 아니라 필수고요. 수비 쪽 변화가 있습니다. 불투이스와 계약이 만료되면서 울산을 떠나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그 자리에 김영권이 들어옵니다. 거피셜이라고 봐도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불투이스가 떠나고 남긴 외국인 자리는 공격수 영입으로 가닥을 잡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김지현 선수까지 떠났기 때문에 뭐 윙어가 됐든 스트라이커가 됐든 뭐 전북처럼 외국인 선수 2명을 줄 수도 있고 스트라이커에 그건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김영권이 들어오고 시즌 중 정승현까지 돌아오면 수비는 뭐 리그 최강이잖아요. 미드필드진은 큰 변화가 없을 전망입니다. 일단 이규성이 임대를 마치고 돌아오고요. 그렇죠. 고명진이 부상에서 회복하면 뎁스는 더 두꺼워지는 상황. 변수라고 하면 이동경의 일단 해외 진출 여부. 두 번째는 베테랑 미드필더들의 거치가 어떻게 될지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구단에서 이동경의 잔류를 원하고 있는데 이동경이 워낙 오래전부터 해외 진출 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오퍼가 오느냐에 따라 뭐 상황이 바뀔 것 같고요. 베테랑 선수들은 이미 몇몇 선수는 타팀과 연결되고 있는 상황인데 윤빛가람의 경우는 수도권 팀과 강하게 연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세 번째 대구입니다. 대구는 지금 방송을 찍고 있는 버전으로 심각한 멘붕에 빠진 상태입니다. 최고 성적인데. 네, 최고 성적을 거뒀지만 2부 팀인 전남과 FA컵 2차전에서 패배를 하면서 지금 우승을 놓쳤고
아침 플레이오프를 가야 되는. 이게 그저 우승 놓친 것보다는. 네, 그래서 지금 충격이 더 클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며칠 쉬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선수단 정리 작업에 돌입할 거라고 하는데요. 뭐 지금까지 드러난 바를 살피면 양측면 윙백 보강이 시급한 그런 상황입니다. 황순민과 정성원이 다들 아는 이유로 떠나는 분위기고요. 뭐 안용우, 장성원이 있지만 아침에 도전하려면 수준급 윙어 보강이 좀 시급한 그런 상황. 이상기가 지금 시장에 나온 상태라 특히 라이트 윙백은 무조건 영입할 것 같습니다. 안태현, 지금 제주로 간 안태현을 노린 것도 이런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외국인은 지금 뭐 소문으로는 누굴 뺀다 안 뺀다 말이 많지만 크게 건드릴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계약 기간이 모두 남아있기 때문인데요. 일단은 잔류의 무게를 두고 그 다음에 판단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여기에 정태우, 김진혁을 남긴다면 어느 정도 왁구는 갖추게 됩니다. 뭐 또 다른 루머는 주전 골키퍼를 교체할 거라는 건데 제가 취재하기로는 밖에서 보는 것과 구단 내부적으로 보는 게 최영은에 대한 평가가 조금 다릅니다. 구단 내부적으로는 그래도 올 시즌 많이 성장했다고 좀 파악하는 분위기도 있고요. 그렇더라도 일단 괜찮은 골키퍼 매물이 있는지는 그렇죠. 예, 알아는 보고 있는 단계입니다. 몇몇 선수들의 이름이 나오긴 했는데 아직 딱 꽂힌 선수는 없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요. 뭐 아침에 도전하기 위해서 스쿼드 뎁스를 넓혀야 하는 건 분명하지만 지금 외국인을 전원 물갈이하는 팀들도 꽤 있을 것 같거든요. 올 겨울에는. 그에 비하면 고민의 크기는 작아 보이는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지금 가장 최근에는 뭐 서울에 있는 박주영이 대구로 올 수 있다. 이런 루머가 지금 커뮤니티 상에서 많이 돌고 있더라고요. 현재 버전으로는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구단 보겠습니다. 제주입니다. 제주 이번 겨울 다시 한번 칼을 갈고 있습니다. 움직임이 가장 빠른 구단이 아닌가 싶은데요. 벌써 오피셜이 나왔습니다. 부천에서 안태현 영입했죠. 좌우 윙백은 물론 이 중앙 미드필더 윙포워드까지 가능한 선수이기 때문에 전력에 큰 보탬이 될 전망입니다. 안태현 영입으로 정우재 안현범 떠나는 거 아니냐 이야기 나오고 있지만 두 선수 지난 겨울에 재계약 맺었거든요. 계약 기간 꽤 깁니다. 웬만한 이적료가 아니면 빼오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다 잔류할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 최영준 영입이 임박했습니다. 큰 틀에서 이적 합의를 마쳤고요. 최영준 뭐 남길 감독이 저희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워낙 오래전부터 얘기를 해서 이미 제주 선수인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네. 남길 감독이 오래전부터 관심을 뒀던 선수고 또 제주가 무엇보다 올 시즌을 끝으로 이창민이 군입대를 하기 때문에 대체자로 일찌감치 최영준을 점찍고 협상을 오랜 기간 이어왔습니다. 이적료 최근 시장을 감안하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정도로 제주가 적극적으로 원했다. 이 이야기 전해드리고 싶고요. 이 두 선수만으로도 제주가 올 시즌 전력 이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는데 여기에 또 제주는 외국인 선수로 여러 카드를 준비 중입니다. 일단 공격진 제르소, 주민규가 건재한 만큼 이들과 짝을 지어줄 오른쪽 윙포워드를 찾고 있습니다. 뭐 대전에서 뛰다 안드레가 뭐 한때 물망에 올랐는데 실제 영입 시도한 건 사실이에요. 지금은 멈췄고 앞으로도 할 생각이 없는 걸로 전해 들었습니다. 안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경남의 윌리엄 뭐 이랜드 레안드로도 거론이 되는데 남길 감독이 기본적으로 이들이 왼쪽을 기반으로 한 선수잖아요. 제르소랑 겹치기 때문에 남길 감독은 무조건 오른쪽 기반 지금. 예. 그렇기 때문에 그쪽 선수를 찾고 있다가 포인트고요. 수비진은 높이 보강이 좀 필요합니다. 수비 자체는 좋았지만 제주가 시즌 내에 높이 때문에 고생을 한 만큼 이 부분 해결해 줄 수 있는 선수를 찾고 있는데 불투이스 이야기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지금 자와다가 안 빠진 상황이에요. 자와다를 보낸다면 뭐 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지금 오른쪽 윙포워드를 훨씬 더 집중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자와다가 빠지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불투이스는 쉽지 않아 보이는 사실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제주의 향후 좀 중요한 포인트는 과연 오른쪽 윙포워드 자리에 누가 들어올 것이냐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다섯 번째 구단 가보겠습니다. 올겨울 심상치 않습니다. 수원FC입니다. 수원FC 올겨울 컨셉트 업그레이드입니다. 업그레이드. 매년 큰 폭의 리빌딩을 단행했던 터라 큰 폭의 변화 대신 요소 수준 높은 선수 영입을 통해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게 올해의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손FC 올겨울 최대어라고 할 수 있는 누구냐? 이승우를 영입했죠. 이승우가 어떤 활약을 펼칠지 미지수긴 하지만 김도균 감독은 좀 부활에 대한 확신하고 있거든요. 올 시즌 수원FC 자체적으로 좀 아쉬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 속도 있는 공격수가 없었다. 그래서 좋은 패스가 나가고도 더 많은 기회를 만들지 못했다는 건데 이승우 스피드는 굉장히 좋은 선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더 좋아질 거라는 기대가 높습니다. 수원FC는 라스를 이미 여름에 잡아뒀기 때문에 이승우 라스 듀오를 전방에 활용할 가능성이 높고요. 허리진도 큰 변화가 없습니다. 무릴로 아직 사인하지 않았지만 큰 틀에서 재계약 합의를 마쳤고요. 박주호도 내년까지 가거든요. 이영재가 군입대로 빠진 자리에 제가 오늘 월요일자로 단독 기사를 썼죠. 핀란드 현역 국대이자 킥과 기술이 좋은 니실라 선수를 데려오면서
공백을 메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삼각편대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물론 하지만 니실라가 적응에 대한 부분이 좀 우려가 될 수 있잖아요. 이 자리에 추가적인 영입을 계획 중입니다. 지방구단에서 뛰는 테크니션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명이 아니라 2명과 연결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좌우 윙백 자리도 지금 보강을 하고 있는데 왼쪽 측면에 지방구단에서 뛰는 FA 선수 영입에 근접한 상황입니다. 유현과 박배종이 번갈아 지키는 골키퍼도 보강에 근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고민은 어디냐? 수비와 라스의 백업입니다. 수비는 지금 뭐 큰 영입 움직임은 없는 상황이긴 한데 부상에서 돌아온 윤영선이 어느 정도냐? 만약에 윤영선이 전성기 때 기량이 쉽지 않겠다 싶으면 추가 영입이 될 수도 있고요. 괜찮은데 싶으면 이대로 멈출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라스 백업. 양동현과 재계약을 합니다. 근데 양동현은 라스의 파트너지 대체자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버텨줄 수 있는 유형의 선수 찾고 있거든요. 시장에 마땅한 자원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외국인 쿼터는 이미 지금 다 썼잖아요. 장신 공격수 지금 리그에서 귀한 자원이라 어떻게 풀어낼지 고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6번째 구단 수원 삼성입니다. 수원의 올겨울 핵심은 아무래도 외국인입니다. 그렇겠죠. 뭐 제리치, 니콜라오 두 선수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인 게 사실이고요. 작년 또 저희가 생각나네요. 저희가 뭐 니콜리치 20골 이상인가요? 한번 기대를 했었는데 그게 잘 쉽지 않았고 이 두 선수를 이제 보내고 헨리도 지금 고민 중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외국인 전원 교체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요. 외국인 선수의 포지션에 따라서 영입할 국내 선수의 포지션이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컨대 외국인을 공격적으로 쫙 깔면 국내 선수는 뭐 미드필더 또는 수비수로 보강하는 식 보통 이렇게 많이 하죠. 이런 식으로 진행할 것으로 보이고요. 스쿼드 뎁스는 두꺼운 편은 아니지만 국내 선수만 놓고 볼 때 선수 구성은 딱히 나쁜 편은 아닙니다. 시즌 말 미 공격수 오영규가 전역한 다음에 복귀하면서 다음 시즌은 김건희, 오영규, 정상빈으로 이어지는 메탄고 출신 공격진을 구축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민우, 한석종, 이기재, 김태환, 장호익, 민상기 등등도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임대에서 돌아오는 베테랑들도 있습니다. 냉정하게 최근 이적 시장에서는 거둔 성과보다는 유스팀 선수를 활용한 효과가 더 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팀이 지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고요. 이름을 들으면 알만한 국내 센터백 그리고 K리그2에서 뛴 특급 유망주를 지금 살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유망주의 뭐 이적료가 좀 높다는 그런 전망도 소문도 있지만 그럼에도 수원은 어느 정도 지금 좀 영입을 하려고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연 수원이 뭐 이 정도의 만약에 그 센터백과 이 유망주를 영입한다면 모처럼 정말 수원이 그래도 좀 투자를 하는 그런 겨울이 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 지난해와 같이 변화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그런 2022년이 되겠습니다.